사람 쉽게 죽으란 법은 없구나. 장부만 손에 넣으면 게임 오바야. 김선재는 잃어버린 장부를 찾는다는 생각에 들떠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문태경의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선재는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방에 장부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마침내 침대 밑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합니다. 두툼한 노트에 빽빽하게 적힌 숫자와 거래 내역. 김선재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이제 이걸로 내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그는 들뜬 마음으로 장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걸로 회장 자리를 흔들어 놓고 민두식을 무릎 꿇게 만들고 민경채와 다시 손잡으면 민강유통은 내 거야. 그러나 김선재는 몰랐습니다. 그가 훔친 장부는 진짜가 아니라 문태경이 일부러 둔 가짜 장부였다는 것을요. 민두식을 만나고 돌아온 문태경은 장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부가 어디로 갔지? 장부를 두었던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태경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군. 김선재, 너라면 이걸 물지 않을 리가 없지. 그는 이미 진짜 장부는 안전한 곳에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가짜 장부에는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었죠. 태경은 이미 며칠 전부터 김선재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재가 조급해질 시기를 정확히 계산해 일부러 가짜 장부를 눈에 띄게 숨겨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재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판을 뒤집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띤 채 민두식의 회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죠. 회장님 그렇게 찾으시던 장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고 걸음걸이조차 당당했습니다. 민두식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장부를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니놈이 목숨은 살리고 싶었나 보구나. 김선재는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이 장부 제가 고스란히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뭐? 민두식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고 손에 쥔 장부를 움켜쥐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제가 이걸 다 넘겨드리면 회장님이 절 가만히 두실까요? 복사해놨어요. 허튼 짓 하실 생각 마세요. 김선재의 얼굴엔 이제 주도권은 내 손에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두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김선재는 고개를 살짝 숙여 비꼬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젠 저를 예전처럼 보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회장님 목을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민두식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표정을 눌렀습니다. 김선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굴자고요. 서로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말고. 그리고 당당하게 회장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두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놈이 진짜로 이긴 줄 아는구나. 그는 장부를 펼쳐 들여다봤습니다. 장부 속에 적힌 내용은 익숙한 것들이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숫자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고 계좌명도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민두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진짜 원본이 아닌데? 문태경은 태연한 표정으로 도착한 곳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 김선재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 회장님께 잘 전달하셨습니까? 문태경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선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누가 웃을지 봐야죠. 곧 민두식도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모든 걸 손에 쥔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미소만 번졌습니다. 김 변호사 몸 조심하세요.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김선재는 순간 찔리는 기분이 들어 얼굴이 굳었지만 곧 억지로 허세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겁주는 건가? 태경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담담히 일어났습니다. 겁이요? 글쎄요, 곧 알게 되시겠죠. 문태경이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김선재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민두식은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단번에 직감이 스쳤습니다. 이거 가짜잖아. 민두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농락했다고 생각하자 분노가 뼛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두식은 즉시 문태경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문 본부장, 이거 봐. 김선재가 오늘 들고 온 장부인데 뭔가 이상해. 문태경은 조용히 장부를 넘기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진짜 아닙니다. 숫자, 계좌, 거래 내역 전부 조작돼 있어요. 김선재가 가짜 장부를 들고 장난친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나를 속였단 말이냐? 내 이럴 줄 알았다. 민두식의 손이 책상 위를 꽝 하고 내리쳤습니다. 문 본부장, 당장 그놈이 진짜 장부 들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봐. 그날 밤 문태경은 김선재의 동선, 계좌 기록, 비밀 거래 내역을 추적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김선재, 이미 장부에 있는 비자금 중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조용히 해외 계좌로 옮겨놨습니다. 민두식은 순간 핏줄이 튀어나올 만큼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돈을 그놈이 감히 내 돈을 건드려. 오랜 세월 옆에 두고 썼던 부하가 자신의 금고를 턴 꼴이었으니 분노는 더 컸습니다. 민두식은 수화기를 들고 조폭 조직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일세. 김선재, 그놈 다시 혼 좀 봐줘야겠어. 민두식이 한때 감금당했던 바로 그 요양병원. 이제는 그곳이 김선재의 감옥이 될 차례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김선재는 낯익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뜬 순간 그가 본 건 바로 민두식이 과거 갇혀있던 병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가 왜? 그의 손목에는 굵은 케이블 타이가 채워져 있었고 입가에는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민두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어때? 내가 나 가뒀던 그 방이야. 김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내가 내 돈을 건드렸어. 나한테 칼을 들이댄 놈이 지금 변명을 해? 민두식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운 건 그 자리에서 갚는 거야. 너도 이 방에서 맛 좀 봐라. 김선재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화도 변명도 협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순간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죠. 민두식은 문태경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장부는 우리가 다시 가져올 거야. 놈이 숨겨놓은 계좌도 전부 찾아내.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이 설치했던 판 위에서 가장 초라한 패자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경찰차의 사이렌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비자금 횡령과 감금 혐의. 길게 이어졌던 권력 싸움은 그렇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민두식이 가둬둔 요양병원에서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던 김선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모든 걸 쥐고 있었는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김선재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집에 있던 민경채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만 끝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김선재가 다 한 짓이라고. 나 민경채야. 그걸 지켜보던 민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놀랬습니다. 언니. 세리야. 언니 믿지. 언니 금방 올게. 이거 다 오해야. 오면 너한테 할 말도 있어. 민경채의 얼굴엔 공포와 절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경채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꼭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그건 희망이 아닌 무너져가는 자기 최면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떨리는 공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전 제가 가난이 싫어서 아기를 바꿨습니다. 공 실장은 손에 쥔 서류를 부들부들 떨며 내밀었습니다. 진짜 딸은 루시아 씨였습니다. 세리는 루시아 씨의 아이였고 법정의 시선이 한순간에 루시아와 민경채에게로 쏠렸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민경채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부서져 나왔습니다. 공 실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내 친딸이었어요. 세리는 루시아 씨의 아이였고 그 말은 칼날처럼 민경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경채는 머리를 감싸쥔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줘.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세리는 내 아이야. 내가 낳은 내 딸이라고. 민경채는 그대로 무릎이 풀려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딸이라고 믿어왔던 세리가 사실은 자신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다는 사실. 반대로 자신이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낸 미소가 자신의 친딸이었다는 사실. 그럼 난 도대체 뭘 위해 싸운 거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반짝이며 사라져가는 기분이었죠. 루시아는 충격 속에서도 끝까지 공 실장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세리가 내 딸이었다는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지금껏적으로만 생각했던 민경채의 얼굴, 그리고 세리의 모습. 운명이 뒤바뀌었던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저었죠. 문태경과 루시아가 검찰청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권력과 탐욕으로 감춰졌던 민두식의 진짜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해요. 문태경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 조사실 책상 위에 장부가 내려앉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두꺼운 표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기록들이 빽빽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문태경 부모 교통사고 조작짓이네요. 20년 전 정호세 사건 관련 허위 보고서와 조작 흔적. 수십 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뇌물 거래 내역. 이건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라 범죄 연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검찰 조사관은 장부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루시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범죄자는 숨지 못해야 하니까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 시각 민두식은 집무실에 검찰 출석 통보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조사를 위해 출석하셔야 합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 죄가 나를 잡는구나. 그날 저녁 검찰청의 모습을 드러낸 민두식 앞에는 이미 문태경과 루시아가 서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태경, 루시아. 회장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원수 이제야 갚게 되네요. 문태경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수갑을 차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심판을 스스로 받아들이려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네. 민두식은 짧은 사과와 함께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뒤 민강유통의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두식의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새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루시아. 이제 민강유통은 더 이상 거짓과 비리의 회사가 아닙니다. 루시아는 담담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이겨낸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녀를 지켜주던 문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드디어 해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칠 뒤 법원은 세기의 재판을 내렸습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 김선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 민경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김선재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믿을 수 없어. 다 백설애 때문이야. 민경채는 재판정 한가운데서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사도, 세리까지 다 잃었어. 자신이 피부치라 믿었던 세리가 루시아의 친딸이라는 진실 앞에서.
그녀는 싸울 힘조차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민강 유통은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민강 유통 회장 루시아. 루시아는 단단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과거의 상처, 배신, 복수 모든 걸 뚫고 이 자리까지 온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 그랬듯 문태경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로 새 출발이에요. 루시아의 손을 꼭 잡은 문태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탐욕의 민강이 아니라 새로운 민강이 된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뒤 루시아는 혼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가 해냈어. 그녀의 눈에 떠오른 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 미소의 미소였습니다. 문태경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싸움 끝에 사랑으로 결말을 맺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과거의 폐허 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삶과 미래가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